내가 1등하지 못하거나 남들만큼 못하면 그건 네가 충분히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러한 형태로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은 마음을 사회가 우리에게 좀 주입하고 있지 않나요?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안 좋은 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그 안 좋은 행동으로 또 죄책감을 느끼니까 또 다른 안 좋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악성 루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죄책감의 루프 안에 계속 갇혀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갈수록 스스로가 하찮아지고 잘못하는 것 같고 자존감을 갉아먹게 되면서 수치심을 느끼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아예 이제 뭔가 좋아지려고 하는 시도를 더 하기가 싫어지는 그 레벨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이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죄책감의 뇌과학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상당히 괜찮은데 그러한 일들을 못 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책감 때문이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죄책감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거는 뇌에다가 여기저기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사는 거랑 비슷하다고 느껴서 오늘은 죄책감과 관련되어 있는 작심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유 없이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1등하지 못하거나 남들만큼 못하면 그건 네가 충분히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러한 형태로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은 마음을 사회가 우리에게 좀 주입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해내지 못한 무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죄책감을 가지도록 만드는 메시지들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뇌과학자의 입장에서 죄책감이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수치심도 다뤄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쪽팔림의 뇌과학이라고 수치심은 따로 한번 다룬 적이 있긴 하지만 죄책감과 수치심은 함께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뇌 안에서 사회적인 규범과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류의 생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 살아남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개인보다는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남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날 어떻게 보지? 끊임없이 스스로 바라보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죄책감과 수치심이라고 하는 감정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수치심은 공통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관장하고 타인은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관장하는 뇌의 영역들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런데 죄책감과 수치심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걸 구분하려고 한다면, 죄책감은 내가 한 어떠한 행동에 대한 고민이라고 볼 수 있고, 수치심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책감은 어떤 거냐?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이 감정이 죄책감인 거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구제불능인 것 같아. 진짜 나란 놈은, 이런 감정이 들면 수치심인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과 수치심이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요. 죄책감은 조금 긍정적인 기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이란 감정은 내가 어떻게든 그 행동을 만회하고 다음엔 더 잘해보려고 하게 되는 동기부여도 되거든요. 근데 죄책감이 긍정적인 효과만을 보여주냐? 아닙니다. 죄책감도 스스로를 파괴하고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삶에서 내가 좀 더 잘 살려면 긍정 루프를 설계해서 내가 조금 잘하면 그것 때문에 뿌듯하고 다음에 더 잘하고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설계하는 게 긍정 루프라면, 죄책감은 정확히 반대를 일으켜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미루고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 영화 보러 갔다, 이런 선택을 했다고 칩시다. 자, 영화 보고 나와서 와 재밌었다라고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저 영화 봐가지고 그냥 이럴 줄 알았으면 해야 될 일 할 걸,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마음으로 할 일을 하러 가게 되냐? 아닙니다. 죄책감을 느끼면 그 다음 행동이 더 가능성이 높은 건 에라 모르겠다, 오늘은 친구들하고 술이나 마시자. 자, 그럼 다음날 죄책감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죄책감이 커진단 말이죠. 죄책감이 커지면 어제 했어야 되는 일을 오늘 하기는 더 싫어져요. 그러니까 또 미루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안 좋은 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그 안 좋은 행동으로 또 죄책감을 느끼니까 또 다른 안 좋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악성 루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죄책감의 루프 안에 계속 갇혀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갈수록 스스로가 하찮아지고 잘못하는 것 같고 자존감을 갉아먹게 되면서 수치심을 느끼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아예 이제 뭔가 좋아지려고 하는 시도를 더 하기가 싫어지는 그 레벨까지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죄책감이 뇌에 미치는 또 하나의 영향은,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자꾸 생각나요.
자꾸 그걸 곱씹어보고 뇌 안에서는 약간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형태로 포커스가 좁아지게 되면 뇌에서 여러 종류의 정보들을 취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메커니즘이 변화합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거 괜찮네 라고선 다 취합할 거를 잘못했었던 일 때문에 이게 훨씬 크게 느껴져서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그룹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그룹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떠한 형태의 의사결정 선택을 하는가라고 하는 실험이 있었어요. 근데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옵션과 애매한 옵션 사이에 선택하라고 그러면 주로 애매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초이스를 줘요. 이번 애매한 옵션이 있고 부정적인 옵션이 있어요. 그럼 흥미롭게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옵션을 주로 선택을 해요. 죄책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 되면 안 돼. 내가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게 맞아. 라고 굳이 자신에게 손해보는 초이스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용당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다양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그 미안한 감정 때문에 제대로 의사결정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끌려오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죄책감을 자꾸 주입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게 되면은 이거는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계략이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해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 선택, 의사결정에 대해서 그 자체 하나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이게 돌이킬 수 없고 정말 원샷으로 끝나는 게임이다. 그러면 이제 후회 막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 인생은 원샷 게임이 아닙니다. 인생은 롱 게임이니까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이걸 만회할 수 있는 긍정 경험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비슷한 상황이 또 갔을 때 나는 잘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나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내가 죄책감 느끼고 잘못했는데 다음번에 또 잘하라는 법이 있어요? 내가 한 번 잘못했으니까 다음번에도 잘못할 확률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사실은 안 좋은 선택을 한 사람이 계속 안 좋은 선택을 할 확률이 더 높고요. 죄책감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음부터 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용서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좀만 잘했더라면 이러한 마음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나라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철거를 얹고 달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음에 잘하면 돼. 과감하게 스스로를 좀 용서해 줄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제가 이제 10대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께 사실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후로 정말 10년, 20년을 그때 했던 말들 때문에 너무너무 죄책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짐을 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을 했던 나 자신을 용서하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 용서가 진짜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잊을 수 없는 어떤 많은 잘못의 순간들이 있겠지만 죄책감이 나를 짓누르지 않게 스스로를 용서해주고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캐나다의 칼튼 대학교의 마이클 월 교수라는 팀에서 연구를 했어요. 이 교수님이 학생들을 보니까 맨날 하라는 공부 안 하고 시험 공부 안 하고 놀러 가고 술 마시고 미루는 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가졌던 되게 재밌는 가설이 이들 중에서 미루고 나서 자기 스스로를 쿨하게 용서하는 학생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학생과 둘 중에 누가 시험 점수가 더 높을까? 흥미롭게도 자기 자신을 잘 용서했던 학생들의 시험 점수가 더 높았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발견한 게 승리의 발견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잘못을 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만 이것이 나를 부정적으로 끌어내리지 않게 스스로를 용서하기 쉽게 만드는 게 승리의 발견 기법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는 X를 안 했지만 대신에 Y를 했어. 이 작은 패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작은 승리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나 매일 운동하기로 결심했는데 운동 안 하고 늦잠 잤네? 운동을 놓쳤지만 대신에 1시간 동안 꿀잠 잘 잤네. 오늘 잘 잤으니까 오늘 하루는 괜찮을 거야. 만약 이 기법을 우리나라 사람이 이름을 붙였더라면 정신승리 기법,
이라고 붙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수가 있죠. 요즘 단어로는 원형적 사고라고도 하더라고요. 럭키비키잖아! 뭐 이런 거죠. 이상했나요? 자, 이게 긍정적인 사고인데 이거 괜찮습니다. 그 다음번에 내가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죄책감을 벗어버릴 수 있는 팁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땡땡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늘 생산적이고 늘 모든 걸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땡땡이를 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보통 우리가 죄책감 언제 많이 느끼나요? 휴가 써야 될 때 죄책감 느끼죠. 아, 내가 휴가 쓰면 다른 동료가 일을 뒤집어 쓰게 되는데 이 일 생각을 계속하느라고 휴가를 가도 마음 편하게 못 가고 휴가 가서도 연락받고 있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거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생산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내 스스로의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죄책감을 완벽하게 벗어버릴 수 없다면 잠깐 동안만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게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해요. 우리가 work hard, play hard 이 얘기도 하잖아요. 확실히 일할 때는 확실하게 일하고 놀 때는 확실히 잘 놀고, 요 연습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항상 죄책감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경 끌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두는 게 중요하죠. 자, 지금까지 죄책감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의 뇌의 능력치를 다운시킬 수 있는가, 이 꼭 하고 싶었던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꼭 덧붙여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죄책감을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책임감까지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죄책감, 수치심, 어떠한 것도 느끼지 못하는 종류의 인간이라면 이게 사자성어로 후안무치한 인간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종류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이 죄책감이라는 큰 짐을 항상 지고 갈 필요는 없다. 때때로 내려놓아야 하고,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짐이 있다면 지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죄책감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지, 죄책감을 내려놓는다라고 해서 모든 책임감을 다 벗어버리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라는 거. 자, 우리가 초반에 말한 것처럼 뇌가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에 더 잘 행동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회성이 발달하면서 같이 생겨난 그러한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가진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어느 고전인가 나오는 구절이 있었는데, 내가 어떠한 능력을 타고났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다 발휘할 수 있으면 나를 구원하는 일이 되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죽음과 파멸에 넣는 일일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치를 세상에 온전히 쓰고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일종의 의무다 라고 하는 글귀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빛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온전히 이 세상에서 발휘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